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 무더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이 허락해주신 덕에 한 주 동안 여름휴가도 좀 잘 보내고, 몸과 마음 재충전 열심히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늘 저의 활동을 응원해주시는 우리 소중한 허재현TV 가족 여러분, 그리고 후원 회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정경심 교수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어요. 11일 날 오전인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다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 위주로 좀 제가 예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저는 표창장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절반은 넘는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허재현TV 뉴스 백브리핑, 또 그거 말고도 좀 준비된 소식들이 좀 있거든요. 같이 뉴스 좀 보시면서 우리가 놓쳤던 시사 이슈 뭔지 허재현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허재현TV는 광고주 두 분이 있어요. 산삼, 여러분 산삼 많이 사주세요. 몸에 면역력 강화에 좋은 산삼. 여름에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산삼 좀 사주세요. 그리고 착한 보험 클리닉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 방송 시작할 것 같은데 새로운 광고 업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유기농으로 제작한 요거트 그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요청이 와가지고 그 제품도 제가 시험을 해봤는데 광고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다, 이렇게 광고가 늘어나서. 자,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실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재현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허재현TV 뉴스 백브리핑 진행할게요. 주말 사이에 좀 빡치는 뉴스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정말 나는 왜 이 아저씨 얼굴만 보면 화딱지가 나나 몰라. 특히 왜 사람이 이게 밉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코 밑에다가 그저 김가루 같은 거 이렇게 딱 큰 거 하나만 붙여놓으면 꼭 누구 떠오르지 않아요? 독일의 그 악명 높았던 하이 히틀러. 아니 진짜 나만 그런 생각해요?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된 게. 근데 이분이 SNS에다가 요즘 자기 그 반려견을 가지고
이런저런 막 글을 올려요. 그래, 뭐 반려견을 예뻐하는 거는, 그래, 뭐, 고마워. 고마운데, 이게 유기견을 이제 입양해서 키우는 것 같더라고. 그건 잘했어. 잘했는데, 정치적으로 자꾸 이 반려견을, 활용해 먹으니까 눈꼴 시린 거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틀러도 동물 애호가였어요. 예. 아주 유명한 동물 애호가였다고. 동물보호법 이런 거 앞장서서 이 나치당이 제정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 히틀러 정부 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든 게 히틀러 정부예요. 웃기죠? 그렇게 사람들은 학살해놓고 동물권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또 앞서갔었다? 예,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단면만 보고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끔찍한 악인들이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평범한 이웃 아저씨들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히틀러가 동물 보호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이 반려견 이게 예쁘게 키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낚이지 마세요. 이 사람의 본질이, 예?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뭐 반려견은 그렇다 치고 제가 얘기하려는 건 오는 건 그게 아니라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글 썼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자가격리 들어갔거든. 윤석열 씨가 국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랑 악수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글을 올린 거야 페이스북에. 아빠 회사 안 간다 아싸. 네. 이렇게 뭐야 이거. 근데 이게 윤석열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이 사람이 왜 코로나 확진자랑 이게 접촉하게 됐냐면 방역 수칙을 본인이 위반해가지고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행정처에서 지금 코로나 국면 때문에 어디는 출입을 하면 안 된다 막 만류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윤석열은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막 그거를 무시하고 다니면서 국회 여기저기 막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고 다닌 거야. 에? 가지 말라는 데를 꼭 가가지고 그래서 국회에 어떤 방역 협조 요청에 하나도 응하지 않은 거죠. 무시해버린 거지. 그러는 바람에 본인이 확진자랑 접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가격리 들어갔거든. 그러면은 SNS에다가 이런 걸 올리면 됩니까? 본인 때문에 국회가 지금 발칵 뒤집혀가지고 지금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지금 국회 행정처가 난리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은 자숙을 하고 있어야죠. 대통령 후보잖아 심지어. 그런데 아빠 회사 안 간다 아싸? 뭐야, 저 국민 약 올려? 너 때문에 지금 국회가 발칵 뒤집혔는데 방역 문제 때문에. 근데 아싸라니 진짜 사이코패스 아냐 뭐야. 그래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이게 대통령 후보가 할 말이냐 이러면서 비판을 한 거예요. 너무 잘했지.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 1일 1 실수하고 1일 1 변명하잖아요. 이게 또 지금 난리가 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변명을 한답시고, 아빠 회사 안 간다 아싸는 윤석열 내 본인의 심경이 아니라 반려견 입장에서 쓴 글이다. 아빠가 회사 안 갔다 아싸 이런 표현이라고 또 변명을 하고 있어요. 참. 변명도 참 어디서 또 창의적인 거 하나 또 끌어왔네. 진짜. 하여튼 1일 1 실수하면서 1일 1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지율도 쭉쭉쭉쭉 빠지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1, 2%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씨를 지금 앞서고 있죠, 지금. 그러나 또 모릅니다. 이 대선은 또 어떻게 또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네. 윤석열 씨, SNS 계속 하세요. 내가 볼 땐 계속 하는 게 여권에 유리해. 그리고 언론사 인터뷰도 계속 하세요. 1일 1 인터뷰 하세요. 내가 볼 땐 당신이 그렇게 나설수록 민주당이 유리한 것 같다. 자. 아이고. 이게 안 돼 있었구나.
잠깐만요. 자, 그 다음 뉴스. 이거 지금 다른 언론에서 많이 안 다뤄주고 있는데, 이 대경일보라는 지역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 포항 수산업자 사건 기억나시죠? 지금 정치권에, 특히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이 벌벌벌 떨고 있죠. 포항? 이 수산업자, 이 사람이 온갖 정치권의 인사들 또는 언론인들한테 뇌물 갖다 바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다 수사 대상이에요. 국민의힘 쪽에 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로비가 이루어졌다. 지금 이런 풍문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풍문을 넘어서서 제가 좀 취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고 국민의힘의 어떤 게이트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건 기자들의 취재 역량에 달린 거죠. 예. 제가 열린공감TV랑 같이 취재할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지금 그거 전에 대경일보라는 곳에서 TV조선 그 뚱땡이 앵커 있잖아요. 엄성섭 앵커인가? 예. 이 사람이 그 포항 수산업자한테 무슨 차량 뭐 지원받고 뭐하고 뭐 이런 거 때문에, 그죠? 수사받은 거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성접대까지 받았던 것이 진술이 나와가지고, 참고인의 진술이 나와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20대 여성 4명이 대구의 한 유흥업소 종업원들인데, 이 수산업자 김 씨가 불러가지고 여기 이 지금 사진 속에 요 빌라예요. 여기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성접대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앵커가 방에 들어가고 여자랑 같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사진도 찍고 하여튼 별걸 다 했나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윤중철 씨가 강원도 별장 성접대 한 것처럼 똑같은 짓 한 거지. TV조선 엄성섭 앵커. 네. 참 별짓 다 했구나. 구린 짓들, 이놈 자식들 뒤에서. 아이고. 아니 근데 이런 정도까지 나오고 있으면 이제 여성단체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니네 뭐 하는 거야? 이수정 교수 꼭 이런 거에는 또 선택적 침묵해. 민주당의 만약에 의원들이 민주당의 아니면은 민주당이 좀 우호적인 어떤 TV 뉴스 앵커가 성접대 받았다 이러면 이미 나라가 벌써 100번은 뒤집혔겠지. 여성단체들이 한 100번쯤 성명 발표하고, 이수정 교수, 나타나가지고 또 막 얘기하고 그럴 텐데, 또 조용해, 이런 거는. 아이고, 참나. 자, 아무튼, 다른 언론들이 너무나 무시하고 있어서 제가 이 뉴스를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쪽에서 네거티브 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직접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어제.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잘했네요. 우리는 다시 원팀 정신으로 뭉쳐야 한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나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잘했죠? 이런 거 잘했어요. 잘했는데 제가 브리핑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가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게 이낙연 전 대표 쪽의 반응이야. 여러분 이거 좀 좀 이상한 거 안 느끼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 쪽에서 네거티브를 했다고 쳐. 근데 그 이전에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먼저 네거티브 공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낙연 씨. 백제 발언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지역 감정 유발시키고, 그리고 미군정 요런 발언 가지고 갑자기 막 레드 컴플렉스 사상 검증 하고, 그죠? 또 뭐 있어? 형수 그 역설 논란과 관련해서 그런 거 막
녹취록 퍼뜨려가지고, 에? 인신공격하고, 인신공격, 사상검증, 지역감정, 예, 네거티브 3세트. 그런 것들을 먼저 이재명 지사한테 한 인간들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해, 그러면은, 이낙연 씨는 이 얘기를 들었으면, 늦었지만 환영이 아니라, 저도 더 이상, 그런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늦었지만 환영이라니. 그러면, 이재명은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이낙연이랑 다른 후보들은 계속 네거티브 하겠다는 거야, 뭐야. 늦었지만 환영이라니. 우리도 송구하게 생각한다. 우리도 국민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더 이상 네거티브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미안합니다. 아니, 반응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역감정 유발시키고, 인신공격, 그 가족 문제 때문에 인신공격하고, 그리고 미군정 이런 거 갖고, 너 공산주의 빨갱이 아니야? 사상검증하고. 이게 무슨 후보자 검증이에요. 그거야말로 네거티브 진짜 흑색선전이지. 늦었지만 환영은 이게 이낙연 씨가 할 얘기는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나 진짜. 제발 좀 이낙연 씨, 제가 당신 좀 비판 좀 이제 그만하게 해줘. 뭐 한마디 할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 요새는. 근데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진짜, 그죠? 5년 내내 짜증날 것 같아.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그 수박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5년 내내 진짜 막 열통 터져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낙연 씨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그거보다 더한 인간들이 청와대 장악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 안철수 그 국민의당 그 호남 돌풍이 없었다면, 그때 호남 소외론 막 이뤄가지고 안철수가 반사이익 얻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무슨 호남을 위해서 일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호남을 좀 배려해야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씨를 국무총리로 앉힌 거 아니에요. 호남 민심 달래려고. 그런 국면만 없었다면 이낙연 씨가 이런 사람이 이게 총리감이나 됩니까? 솔직히. 자기 실력으로 총리가 된 사람도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실력이 지금 이런 걸로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잖아. 요즘.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에 솔직히 이낙연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문재인 정부 후광 때문에 그냥 오토매티컬리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된 거지. 이낙연이 뭘 했는데 난 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오히려 총리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진짜 이제 민주당을 이끌면서 본인이 이제 시험 평가 대상에 오르니까, 그죠? 선거 개박살나고, 당 지지율 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해낸 게 없는 사람 아니에요. 늦었지만 환영. 이거는 이재명 씨가 해야 될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슨 지지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특정 후보 어떤 추미애가 됐든 누가 됐든 김두관이 됐던 이재명이 됐든 누가 제 마음속에 난 이제 누구 대통령 후보 지지하려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전 아니에요. 그냥 다 검증 대상이에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전 언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지하는 후보는 최후의 순간에 제가 결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마세요. 제가 이재명 지사를 뭐 상대적으로 덜 비판하고 있지만, 뭐 저한테 뭐 비판할 거리가 생기면 제가 왜 조용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낙연 씨는 확실히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자, 요 뉴스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불륜 폭로. 남편이 폭로했어, 남편이. 지역 건설업자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대요. 그렇구나. 남편 조모 씨가 폭로하고 나섰네. 이 사람 그럼 상임위 재배정해야 되겠네. 이 사람 지금 무슨 경제 관련한 무슨 그 상임위에 있을걸요? 국회.
상임위도 바꿔야 되겠네. 지역 건설업자랑 불륜관계하고 있으면 이거 이해관계 충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이 불륜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 남편 그 황보숭이의 남편 조 씨가 국민의힘에다가 이걸 다 알렸대요. 지금 불륜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감사 제보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묵살하고 있대. 그래서 이 황보숭이 남편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냥 본인이 폭로해버렸어. 예. 애들 엄마는 2019년 6월부터 11살 연상의 지역 건설업자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감사 제보를 통해 이들을 잘못을 고하였습니다. 가정파괴범, 상간자 역시 기혼자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묵살당하고 있다. 황보승이 비위 사실을 숨기고 비호하기에 바쁜 이준석 당대표의 책임과 방임을 밝히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국회의원의 반성과 거대 정당의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하였기에 언론인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휴, 그래 다른 언론인들이 하겠지. 저는 이런 것까지 취재할 여유는 없네요. 아이고. 아무튼 서울의 소리를 중심으로 몇몇 인터넷 매체에서만 얘기하고 있고 주요 언론들은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나 너무 난 이런 사건은 지저분해가지고 별로 취재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냥 다른 언론인들이 설마 하겠지. 저는 그냥 윤석열 비리나 계속 파겠습니다.